서울시대학교 이해담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킹 범죄 피해 실태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이해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 처벌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연간 신고 건수는 총 29,156건으로 전년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신고 건수를 보였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하는 이유로는 2021년 한민경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스토킹은 폭력이나 상해 등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35.8%,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가 28.4%로 중대범죄로서의 전조로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1년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불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신적 고통 등 피해자가 경험하는 일상의 두려움 역시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스토킹 범죄 인식이나 피해 경험, 필요 지원에 대한 국내 연구는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스토킹 범죄 이후 피해 경험에 대한 지원 방안, 스토킹 피해 지원의 정책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예방 전략,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 이후의 개입 전략을 모색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먼저 스토킹법이 입법이 되었고요. 그 형법 안에서 고의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거나 괴롭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공포스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위협한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기초로 다른 법 역시 스토킹의 개념을 이렇게 대부분 요 바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21년 제정된 법에서 살펴보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유형도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뉘는 유형,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나뉘는 유형, 그리고 스토킹의 행위 형태에 따라서 나뉘는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특히 법률상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중심으로 스토킹의 유형을 구분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토킹 행위를 몇 가지의 행위만으로 정의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좀 온라인으로 일어나는 스토킹 역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GPS 등의 기술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등 스토킹의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인식에 따라서 과거에는 일반적인 구애 행위로 용인되었던 행동들이 현재에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범죄로 인식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들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근거나 수사 과정에서 판단,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지침 마련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석 자료로는 2022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및 온오프라인 스토킹 피해 경험 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을 하였고요. 전체 조사 응답자 2013명 중 오프라인 스토킹에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425명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피해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2%, 남성이 38%로 여성이 약 1.65배가량 더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어 연령은 만 40세에서 39세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30%의 좀 균일한 연령 응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피해 경험은 총 12개 응답 문항 중에 하지 말라고 표현했음에도 나를 계속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6.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어 누군가 여러 번 나의 집, 직장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거나 쳐다보고 있었던 적이 있다. 11.8%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스토킹 행위가 일상적인 행위로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와의 관계를
친구에 의한 범죄 행위가 18.7%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나 피해자의 면식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피해 지속 기간은 일주일에서 한 달 미만이 25.2%, 3달 이상에서 3개월 미만이 24.9%로 대부분 일회성이 아닌 반복되고 지속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피해 역시 15.8%로 장기간의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 역시 다수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한 방법으로는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31.7%, 가족 또는 지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20.4%로 대부분 기관이나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개인적인 해결을 하려 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와 처벌에 대한 불확실성,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좀 확신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경험 이후 피해자의 후유증을 살펴보면 대부분 6개에서 7개 정도의 좀 복합적인 피해를 보이고 있었고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계속 피해에 대한 생각이 난다가 15.9%로 불안 및 우울이 13.8%,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가 13.8%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고통으로는 수면의 어려움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피로감, 기운 없음, 수시고 아픔 등이 19.8%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체화된 트라우마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역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15.9%, 혼자 다니기 무서워 일을 미루거나 누군가와 함께 다닌다는 응답이 13.5%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일상생활 피해도 경험하고 있어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핫라인 구축과 적극적인 경찰 신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대처를 선택한 이유가 경찰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토킹 피해 상담 창구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시설 입소, 이주비 지원, 민간병원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별 안전대책 수립에 따른 안전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본인의 직장 혹은 주변의 근처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을 보아 대부분 가장 안전해야 할 개인 공간이 침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토킹 범죄 피해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발생 초기에 좀 적극적인 초기 개입은 스토킹이 중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가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같은 별도의 피해자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스토킹 피해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혹은 일상생활의 고통과 같은 복합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경우에 지속적인 위험 노출로 인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어떤 지원을 찾으러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역량 강화,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독려하며 피해자가 트라우마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피해자가 법률 지원, 심리치료, 경찰 신고 등 모든 지원을 혼자 알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안전대책 수립,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서비스 지원 및 사회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피해 방안을 통해서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었으나 어떤 2차 자료를 분석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후 질적 접근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경험과 필요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담 박사님께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이제 스토킹 방지 피해 실태를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범죄 안전을 좀 모색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